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돈돌림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시작해 주십시오. 비교적 초기 작품이죠. 그렇죠. 네. 제가 초기작을 원했던 건 아닙니다. 다들 고르고 남은 것들 중에서 선점을. 왜냐면 제가 사실 네. 이창동 감독님을 그렇게 뭐 아주 좋아해서 막 보거나 하지는 않았던 그 중에 이제 개 중에 제가 가장 잘 몰랐던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작은 봤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초기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창동 감독님의 초기작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초록물고기, 그다음에 박하사탕, 그다음에 오아시스잖아요. 아, 그렇죠. 그 중에 그래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중년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작년이죠, 작년. 중장년한테 작년. 하여튼 지금의 저의 감성으로 봤을 때 가장 좀 공감하기 좋고 조금 비슷한 남성적인 그런 영화가 박하사탕이 아닐까 해서 나 돌아갈래 순수했던 그 시절로 박하사탕 특집을 이거 준비했고요. 특히 이 영화는 특히 기차가 많이 나옵니다. 기차와 철길이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되게 그래서 중요하죠. 철도 종사자로서 맞네. 이 영화는 제가 다뤄야 된다. 영화의 의도나 의미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철도와 철길 위주로 이 영화를 한번 전혀 생각도 못하셨죠. 기차와 함께 떠나는 아저씨의 순수 과거 여행이라는 부제를 달고 전혀 분석 따위는 하지 않고 그냥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오디오로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마 각자가 다 저 내용이 저런 내용이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개요 뭐 이런 건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업 영화 감독 이런 거 맨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요 이제 감독 각본을 이창동 감독님이 이게 하셨고요. 그 초록물고기에 이어서 탄력받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작은 이제 명계남 우에도 마코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NHK가 제작에 관여를 했더라고요. 일본에. 일본 공영방송 NHK가 제작 관여해서 같이 제작을 했고 그래서 우에도 마코토라는 이름이 저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연으로는 당시에는 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설경구, 문소리, 김여진인데 보시면 와 정말 저렇게 애띤 모습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영화에 나오시는 배우님들인데 참 내추럴하다 이런 감성들을 이창동 감독의 정말 특징이 아닐까. 너무 잘생기고 이런 배우는 사실상 좀 피한다는 느낌이 들죠. 제작은 이스트 필름에서 했고요. 개봉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는 99년도 10월 14일 날 하긴 했는데요. 박하사탕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나 돌아갈래 해서 다시 좀 시작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밀레니얼 지나는 2000년 1월 1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좀 몰랐는데 당시 스코어가 85만이라 꽤 많이 들었고 서울에 이제 멀티플렉스 이런 거 없을 때 아닙니까? 영화가 뭐 단관으로 있고 이럴 때인데 서울 관객 29만은 상당히 크게 성공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시놉시스는 우리 한 박사님 스타일로 좀 준비를 했는데 깨알같이 내용을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시놉시스를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저는 박하사탕에 대한 추억이 좀 있는데 왜냐면 그 아까 그 영화에 대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추억이 있는데 멀티플렉스 시대가 아니었어요. 2000년 초반이. 그렇죠. 그래서 저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을 때니까 저도 조조를 보러 가자. 그래서 조조를 딱 보러 갔는데 그게 서울극장이었어요. 서울극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옛날 피카디리 단성사 있는 거기에 서울극장이 굉장히 한쪽에 있는데 조조를 보고 딱 나왔는데 그 서울극장 앞에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페. 이렇게 누가 왔나 보니까 설경구 씨가 키가 훤출한데 딱 보이는 거예요. 깔끔하게 하고 있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설경구 씨가 이제 다음 편 영화에 인사를 드리러 온 거죠. 근데 한쪽 구석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다 저것도 앉는데 그분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안 유명했구나. 문소리 씨가 첫 출연한 영화가 아마 이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영화를 보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문소리 씨라는 걸 알겠는 거야. 안 본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설경구는 그 전에도 유명하진 않았지만 얼굴이 알려진 배우였는데 문소리라는 배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영화를 보고 딱 나와서 야 정말 영화 배우지만 너무 순수하게 생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 좀 하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쑥스러워 청년일 때였으니까 제가 작년이 됐지만 그 당시 문소리 배우를 보고 수님 씨 이러면서 갔어야지. 네, 연예인을 또 처음 만났으니까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때 문소리 배우에 대한 인상이 되게 깊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잘 나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아시스고 뭐부터 해서 막 굉장했죠. 좀 아쉽네요. 사인을 받을 걸. 요 영화에서도 사실 되게 순수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데 스포일러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영화를 처음부터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뭐 결말이고 뭐고 다 얘기합니다. 그냥 저 그러니까 23년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23년밖에 안 되는데 스포일러 나는 뭐
못 참겠다 하시면은 이제 홍학사님 또 어쩔 수 없이 못 들으시는 거죠. 왜 뭐 80년대 영화도 보라 그랬잖아. 스포일러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 주인공이 설경 씨가 김영호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이 양반이 그 공단에서 공돌이로 이렇게 공돌이라고 해야 되나? 공원 네, 이렇게 일을 하다가 5.18 민주화 운동도 걷고 이 IMF 외환위기 등등을 거치면서 이제 거의 삶이 망가지죠. 몰락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40살의 젊은 나이로 회한에 잠기면서 달려오는 기차에 이제 자살을 하는 뭐 이런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그냥 한없이 우울한 이런 내용이고요. 이 영화 전반에 우리나라의 이 현대사의 이런 중요한 굵직한 내용들, 그때의 그런 장면들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고 그 장면이 김용호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가 마치 한 사람을 관통하는 것 같은. 예, 그래서 아마 좋은 평가를 더 받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총 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20살 시절부터 40살까지 한 20년의 인생사에서 이제 다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장면들을 챕터별로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간이 역순으로 거꾸로 가는 거죠. 되짚어 보는 방식이죠.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진 않았겠지만 기차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꾸로 가는 거 철길도 같아요. 나오고. 예. 그래서 기차가 이 영화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인생이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철길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유명하죠, 그죠? 이게 아마 뒤에 저 영상을 짧게 준비했는데 그냥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저기 자동차를 보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역순으로 달린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다른 철길 지날 때는 이게 시간의 역순이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 자동차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잠깐 보여드렸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철길을 가는 톤, 밝기 톤이나 그다음에 직선 곡선을 가지고 봤을 때 그다음 얘기가 뭐 어떤 얘기가 나오겠구나, 어떻게 이게 굴곡진 내용이 나오겠구나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름의 이런 그런 은유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첫 장면이 제일 암울하죠. 제일 암울해서 맞아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죽는다고 대놓고 이제 그 어색한 춤. 네, 그렇죠. 제일 암울한데 시작을 이렇게 암울하게 시작해요. 이게 완전 굴 속에서 이렇게 저기 시커멓게 해가지고 저기 출구가 겨우 이게 이제 역순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출구 쪽에서 왔는데 출구도 없이 어두운 곳으로 갔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마지막에 여기 굴 들어오는 거꾸로 나가는 쪽에서도 보면 나가자마자 또 휘잖아요. 왼쪽으로 엄청 급경사가 각도가 아주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탄치 않은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이 철길의 모양이나 이런 걸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 야유회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이게 1999년 봄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이 장면이 저는 너무 촌스럽고 그리고 막 그 음악에다가 왜 어른들이 막 술 드시고 막 음식 드시고 하면서 막 그 노래 가라오케 틀고 춤추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그런 장면을 뭐. 한국인의 정서. 전 정말 이런 거 볼 때 너무 힘들어요. 보기가 너무 좀 왜 힘드세요? 왜 저렇게 놀까? 그 예전에 예. 그 마더였나요, 봉준호 마더 감독님? 마더 그거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좀 싫으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제 관광, 얘기했던 네. 관광버스에서 춤추는 거 와 정말 네. 제가 그러고 놀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레트로잖아. 와 저는 이 아저씨들 이 옷이라든가 이런 막 서로 얘기하면서 야외 막 같은데.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라고 하고 막 제가 좀 이렇게 막 외향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저기 막 너무 오그라들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장면이. 어쨌거나 전혀 연락이 없던 주인공 김영호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이 가리봉 봉우회 모임에 나타납니다. 봉우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냥 뭐 등산 모임인가? 저도 봉우회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 친목회 이름인가 봐요. 아시는 분 댓글로 좀. 그래서 봉우회는 되게 촌스러운 이름, 가리봉 봉우회 되게 촌스럽다는 생각했는데 이 모임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 아저씨가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막 계속 얘기하죠. 됐다니까요 소리 백지르고. 승질내죠. 네, 성질내고 여기 와서 막 그 노래 부르고 막 사당을 치다가 막 그걸 마이크 뺏고 했더니 막 강물에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아주 미친 짓을 막 하죠. 물에 뛰어들고 난리를 쳤는데 여기까지도 뭐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 멀리 그러니까. 제가 그 보면서 야 철길이 저 멀리 있는데 언제 저까지 뛰어갔지 이런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뛰어가 철길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그래요. 이런 난장이 없습니다. 이런 난장이 없는데 웃긴 게 이 봉우의 사람들이 아이 와저라노 막 이러면서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거의 다 외면을 하거든요. 이 와중에 또 이 한 친구가 그 막 말리면서 계속 쫓아가요. 혼자 막 쫓아가서 말리고 막 내려와라 막 이러면서 나중에 급기야는 막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것만 봤을 때는 예전에 뭐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이 다 외면하도 한 사람만 나를 알아주고 이제 마음을 써주고 하면 살아갈 수 있다.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이런 교훈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없죠. 여지없이 달려오는 기차에 그대로 그냥. 근데 저는 사실은 예전에 영화 봤을 때도 이게 그냥 달려오는 기차에 이렇게 있다가 피했겠지 뭐 와 하고 차가 세웠겠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 철도 종사자로서. 근데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세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본인이 피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 지금 이 영화 어떻게 찍은 거야 그러면? 합성이죠 뭐. 뭐 합성일 수도 있고 천천히 오는 거를 빨리 돌렸을 수도 있고 뭐 방법도 많죠. 정말 이 21세기 영화사의 가장 중요한 명대사를 그렇죠. 2000년 1월 1일 날 날리는 거죠. 나 돌아갈래를. 근데 이거 자꾸 나 돌아갈래가 나 돌아버리겠네로 자꾸 생각이 저는 되더라고요. 그 김수로 씨가 이 무슨 뭐죠? 김수로 씨가 제가 한번 패러디했어요. 나 패러디, 돌아버리겠네. 이거. 패러디 한 거. 돌아버리겠네. 그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나 돌아버리겠네로 생각했는데 나 돌아갈래더라고요. 나 돌아갈래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사고. 정확한 대사가 나 다시 돌아갈래 맞나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때 저 영화의 영향으로 돈다도라로 닉네임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돌아가려고. 네. 그렇구나.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전 돌고 도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장면으로 돌아가는데 넘어가는데요. 제가 지금에 와서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 장면이었으면 그 다음 장면이 원래는 응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면서 판타지야? 아니 요즘 감성이라면 이 세계에서 이제. 갑자기 그 뭐 중국의 어디 뭐 문파의 이렇게 장남으로 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뭐 하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런 거로 연결되거나 판타지로 넘어가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과거의 재벌집 막내 아들로 삶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아주 젊을 때로 돌아가서 2회차 뭐 한다 뭐 미래를 알면서 한다거나 뭐 이런 감성이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런 게 사실은 너무 생소할 때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차근차근 과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요런 스타일이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되게 회기물이 너무 익숙한 시대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저는 이거 그때 그 메멘토 논란에 메멘토랑 좀 다르긴 한데 메멘토가 훨씬 혼란스럽죠. 너무 어렵죠. 그건. 얘는 그래도 좀 친절합니다. 나름 몇 년도 어디라고 다 얘기해 주니까. 요때 이제 바로 그 다음 철길 장면을 보시면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안정된 집안이 아니라 그 바닥이 뚫려 있는 다리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곳이죠. 거의 유일한 장면인데 위태로운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심지어 또 곡선인데다가 가면 또 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전 장면인도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걸 또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휘어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철길을 지나가고 이런 장면으로 나름의 어떤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봄으로 갈 때 이제 사진기라는 제목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흘 전으로 가는데 갑자기 가리봉 봉우에 그 어떻게 가게 됐지를 이제 요 장면에서 설명해 주죠.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리봉 봉우에 뭐 총무인지 누군지가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3일 있다가 그 옛날 그 장소로 야유회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해보라고 하고 그거를 또 때마침 영호가 듣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닷가 가서 마치 뭐 자살할 것처럼 이렇게 바닷가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자기 마지막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권총을 삽니다. 권총을 사는 장면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 보면서도 저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권총을 사더라고요. 돈을 주고. 그래서 나름 또 이렇게 관자놀이도 됐다가 입안에도 넣었다가 하면서 자살 시도를 어설프게 하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하다가 바로 포기하고 이렇게 자살 시도를 포기하고 달려가서 같이 일하던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그 주차장으로 가서 실제로 저 총을 쏘아버려요. 피하고 나서 쏘온다는 게 함정이지만 그때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협을 하고 동업했던 사장한테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해서 이제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는 집을 찾아가는데 와이프가 문을 안 열어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찾아왔는데 왜 왔냐 막 이러니까 강아지 보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닥으로 숙여서 강아지를 막 만지고 막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그 서론에서 왜 그 되게 무서운 영화 옛날에 저희 소개했던 영화 있잖아요. 아 샤이닝. 샤이닝의 그 아. 포스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되게 약간 광기 있는 그런 모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그게 되게 특이했고요. 이 부인 홍자는 나중에 줄줄이 계속 나오니까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의 이제 임시 거처 같은 이런 거적대기가 있는 이런 데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웬 한 남자가 나타나요. 이렇게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 때마침 또 총을 구해놓은 상황이라 막 총을 들이대면서 누가 보냈냐 이러면서 또 위협을 하고 그러다가 또 막 거기다가 자기 망한 사연은 구구절절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요런 장면을 통해서 막 설명하는구나. 뭐 이렇게 당하고 뭐 이렇게 투자했다가 망하고 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 그 빈털터리가 됐는데 총 하나 겨우겨우 샀다 뭐 이런 내용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구경할 거냐 갈 거냐 이러면서 위협을 하죠. 되지도 않게. 그랬을 때 이 남자가 뜬금없이 윤수님이라는 여자의 남편이고 그 여자가 영어를 보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수님이 누구지? 그래서 막 잘 모르는 척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다가는 이제 따라 나서죠. 이 장면을 넣은 이유는 그 중간에 옷을 주면서 새 옷으로 좀 갈아입으라고 했더니 뭐 자기를 이렇게 막 거의 뭐 능멸하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놓고 욕 보인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막 가가지고 막 팬티까지 다 벗고 저 옷을 막 갈아입어요. 그래서 저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는 시장에서 박하사탕을 사옵니다. 저때 갈아입은 양복이 죽을 때 입은 그것이죠. 은갈치 양복을 계속 입고 있죠. 그래서 타이까지. 그래서 저 양복은 저 윤수님의 남편이 준비한 그래서 좀 양복이고. 커요 옷이. 오랜만에 만나러 가니까 잘 입으라 제대로 이거죠. 좀 입고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니까 막 비 맞고 해서 냄새 나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박하사탕을 시장에 가다가 중간에 세워서 사오거든요. 저기 뭐 아이한테도 막 주고 이러면서 이 박하사탕이 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죠. 예, 그런 내용이고. 이 박하사탕은 그 짜장면 집에서 짜장 먹고 나올 때 저는 그 쪽 빨아 먹으면 쭉. 그렇죠. 그 박하사탕이 근데 다른 종류가 있나요? 저 먹고 싶어요. 딱딱한 박하사탕도 있잖아요. 그래요? 좀 겉에 오돌거리는 거 말고도 있어. 동그란 것도 있고. 예. 박하사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박하사탕 하면 저게 떠오르죠. 다이아몬드.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갔는데 윤수임 씨가 뭐 불과 어제 그저께만 해도 말을 했는데 이제 말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 양반이 이 와중에 저 박하사탕을 들고 구라를 치죠. 이 박하사탕이 나 군대에 있을 때 편지에다가 하나씩 넣은 걸 내가 다 모은 거라고 이렇게 구라를 칩니다. 그게 지금 10년 전 얘긴데 맞아. 다 썩었을 텐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는데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이수임 씨가 눈물이. 말은 못하지만 눈물을 쫙 흘리죠. 그래서 그런 옛날 사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리 후들후들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 사진기를 건네줍니다. 이게 뒤에다 사연이 나오죠. 그래서 저 사진기가 영호씨 거라던데요 이러면서 건네주죠. 그래서 이 사진기를 받아들고 바로 전파상 가서 팔아먹습니다. 4만 원 받고 팔아먹죠. 팔아먹고 가는데 필름이 들어있다면서 던져주는데 그거를 막 또 비틀비틀하면서 받아가지고 저 필름을 보기 전에 빵이랑 우유를 또 사 먹죠. 4만 원으로 빵 우유 사 먹으면서 하필 또 철길 앞에 앉아가지고 저 필름을 보다가 오열을 합니다. 딱 이 오열을 할 때 또 기차가 탁 지나가죠. 타크닥타크닥 하면서 지나가죠. 이게 중요한 순간마다 기차가 나오죠. 저 기차가 정비가 잘 돼서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예, 저거 딱 보니까 뭐 저희 차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거꾸로 가는 자동차. 거꾸로 가는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혹시나 지금 내가 철길을 한 3번째 보여주는데 이게 거꾸로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친절하게 자동차가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지금 내가 사실은 기차 뒤에서 찍은 거를 거꾸로 돌리는 거다라는 거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저 필름에 뭐가 찍혔을까가 저는 좀 궁금하던데 그게 영화에서 나왔었나요? 안 나왔죠? 마지막 씬에 사진을 찍는 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사진이 아닐까. 꽃 사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씨가 저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적은 없거든요. 수님 씨가 뭔가 찍지 않았을까? 찍는 척을 했구나. 실제로 찍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질 때 마지막에 또 이게 오른쪽으로 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94년 여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